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이야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과연 영상, 카메라의 시장에서 기술적인 특성이 들어가 있는 미술적인 구도나 구성이 과연 스토리를 파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주제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찍는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자재들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원캠으로 찍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원캠이니까 너무 재미없어, 지루해, 샷 사이즈도 항상 어떻게 보면 바스트샷이야, 재미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가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작가로서 순수 예술 영역이라든지 상업 영역에서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 자체의 스토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상을 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가요? 저도 뭐 초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원샷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바로 이런 생태계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들에게 딱 맞는 거죠. 나도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영화나 뭐 이런 화려한 어떤 미학적인 부분, 감독의 색깔이라든지 배우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가짜의 스토리를 파는 그런 대리만족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과연 예전처럼 많이 좋아했을까라는 게 이번 주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지금의 영상과 영화의 시장들은 CGV 주가만 봐도 아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도 넷플릭스도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영상이나 영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종종 생기잖아요. 대신 뭐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저렴한 제작비로 자기의 그냥 본연의 스토리를 파는 배우들도 이제는 많이 유튜브를 하는 시대로 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종국 가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찍고 혼자서 이제 촬영해주고 가끔 한 명이 붙어갖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촬영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구독자가 많이 나온다고, 와 너 좋겠다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김종국 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연예인으로서의 역할, 그냥 일반인으로서 연예인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장비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옛날에 공부의 방식이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찍고 편집하는 형태의 내추럴한 느낌을 누가 더 잘 구현하냐가 이 영상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영화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밀하고 그 치밀함 속에 남아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결과 아웃풋을 내냐가 이 승부처고, 그걸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저는 이제 시각특수 효과를 간 건데, 물론 그 당시에 시각특수 효과가 덱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라도 이제 시각특수 효과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외국에서 학사 석사를 하고 이 영화나 영상에 대한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프레이밍, 그거에 맞는 이 기술적인 테크닉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찍고 장편 영화를 찍냐. 저는 단편과 장편 다 연출을 해봤고 촬영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렌즈의 화각이라든지 4K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 블랙매직을 써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즐기는 거를 대학원 생활 내내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응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순수예술 영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부족하고 스토리적으로도 단점이 많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복잡하고 공부할 것들이 많고 먹을 거가 많다고 하는 거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영상이나 영화는 여러 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 시나리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촬영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프레이밍적인 부분, 이제 구도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천의 얼굴,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관객들이 느끼는 대리만족, 이런 복합 예술이 영상을 공부해야 되는 무조건
수도권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공부해가지고는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제 10년이 넘어서 거의 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진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술일 수 있겠지만 개인에 대한 스토리를 파는 데 있어서 알리는 데 있어서 더 심플한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단순하게 사진 한 장으로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억이 될 수 있는 예술의 시장, 순수 예술의 영역의 시장은 아트페어, 키아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 회화 작가들, 특히 상업 갤러리에 있는 작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트페어 시장에서 내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어떤 면에서는 아트페어라고 하는 것들이 순수 예술 영역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이제 외국 화랑들도 들어오는 프리즈의 역할도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영화나 영상 시대에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제작비가 많이 든 영화나 영상을 걸 수 있는 스크린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건데 그 스크린에 만약 건다 하더라도 그걸 직접 보러 오는 사람들, 관객들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OTT도 어떻게 보면 구독료를 내지만 비싼 제작비를 들인 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본다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기술의 발전하고는 사람들의 역할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정점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평면 예술에 대한 부분에서 평면성은 오히려 더 주목받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전전편에도 얘기했지만 풍경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또 회화적인 부분에서 느슨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덴티티가 좀 적고 뭔가 사람들한테 봤을 때 편안함을 주고 그것 자체가 그냥 순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결정체라기보다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적인 스토리. 빛이 갖고 있는 색감이나 질감을 또 사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단순하지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객들이나 호흡할 수 있는 접점이 존재한다는 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편명성이 오히려 미래의 시장에는 더 밝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